뉴욕 일원에 내일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이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도로가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미국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세관이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일주일간 최소 5건 이상의 연쇄 묻지마 칼부림을 이어간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외선거인 신고 및 신청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집단적으로 한국인 조세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피고인 중 2명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ID NYC를 발급받기 위해 강추위 속에 밤새 줄을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내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뒤 추워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엠트랙은 북동부를 향하는 열차 12개 노선 이상을 결항시켰습니다. 또 많은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 내일 오전 4시를 기점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설량은 1에서 3인치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눈이 내린 뒤 내일 밤 최저기온은 화씨 16도로 추위가 이어져 도로가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토요일에도 낮 최고기온 화씨 25도에 머물겠으며 밤 최저기온 화씨 영하 8도로 떨어지겠고 이와 함께 바람도 시속 40마일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내린 후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곳을 지나게 될 경우 도로 결빙에 유의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엠트랙은 북동부로 향하는 12개 이상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이 위세를 떨치면서 지난 5일 동안 뉴욕주, 테네시주, 미시시피주, 아칸소주, 캔사스주, 오리건주 등에서 사망자가 잇따라 보고돼 전체 사망자가 최소 33명에 달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는 어젯밤 적설량 5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는 어제 기온이 영하 11도를 찍었으며 조지아주의 교육구 대부분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서는 평년에 볼 수 없는 북극 한파가 강타하면서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이 지역의 학교와 공공시설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버스 운행이 축소됐으며 당국은 곳곳에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한파 대피소를 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세관 당국이 여행자와 방문객 대상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발 한국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는 2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총 704건, 769kg 상당의 마약류가 한국으로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됐고 이 중 미국발이 총 213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 태국 101건, 독일 44건, 라오스 18건 등의 순으로 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경로별 국제 우편을 통한 밀수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 화물 194건, 여행자 17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1년 전보다 적발 증량이 310% 늘었는데 이는 엔데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는 필로핀 155건, 마리화나 212건, 케타민 69건,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89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마약류를 과자나 커피 등의 내용물로 바꿔치기해 밀반입한 사례와 국제 우편 법률 문서로 위장해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자들이 몸에 은닉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올해 인천공항에 밀리터리파 신변 검색기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3대가 있는데 올해 13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검색기는 1에서 10mm의 밀리미터 파를 쏴 반사되는 것을 탐지하는 원리로 승객의 옷 속에 숨겨진 1g도 안 되는 소량의 가루를 3초 만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숨긴 부위만 온도가 다르게 측정되는 열 화상 카메라도 도입하는데 2대를 먼저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기능 보완을 거쳐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퀸즈 인근에서 지난주부터 무려 5건 이상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저지른 용의자가 어제 검거됐습니다.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그의 검거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연쇄적으로 칼부림을 이어간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27세의 흑인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일주일 사이 최소 5건 이상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뉴욕시경은 그를 검거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인근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인상착의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브루클린에 있는 우드얼 병원에서 방문객 응대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월 8일 월요일 157스트리트 137에비뉴 인근에서 61세 남성에게 다가가 등을 찔렀으며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어 다음날 오전 158스트리트 134에비뉴 인근에서 34세 여성의 흉부를 칼로 찔렀습니다.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는 134에비뉴 인근에서 2명의 남성을 칼로 찔렀으며 마지막으로 퀸즈 자메이카에서 출근 중이던 36세 남성을 따라가 칼로 찔렀습니다. 뉴욕시경은 그에게 살인미수, 폭행 미수, 불법 무기 소지 등에 대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시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2022년 4,318건이 발생했지만 2023년 12월 18일 기준 4,555건이 발생해 235건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길거리뿐 아니라 지하철 시스템 내에서도 아무 이유 없이 칼을 휘두르는 폭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뉴욕시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재외선거의 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뉴욕 기론의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은 크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 관할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는 1,58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기간 신고 신청자 수의 절반 수준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영구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1,825명까지 포함하면 3,406명이며 이는 총 추정 유권자 수 89,240명에 비해 3.8%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고 신청 방법으로 분류하면 한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 체류자, 국외 부재자는 1,463명, 한국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없는 선거권자는 118명입니다. 이 중 인터넷 신청이 1,0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회 접수가 376명, 공관 방문 접수가 107명 등입니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 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관리관 김의환 총영사는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자 유권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투표를 위한 신고 신청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신고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은 오는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웹사이트, 뉴욕 총영사관과 순회 접수처 방문, 전자우편,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재외선거관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9월 조자주 괴넷 카운티에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칭하며 집단적으로 한국인 조세희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피고인 7명 중 2명이 법정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넷 카운티 검찰은 이들 피고인을 중범죄 살인, 불법 감금, 시신 은닉, 증거 변조, 리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리스도 군사들을 자처한 이들은 로렌스빌의 이 씨 가족 소유 자택에서 조 씨를 감금한 채 몇 주간 음식을 주지 않고 폭행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kg에 불과했습니다. 조 씨 살인사건 용의자는 모두 7명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조직을 시작했다고 알려진 이준호와 그의 동생 이준형과 이준영, 삼형제의 어머니 이미희, 한국에서 방문한 이들의 사촌 이가원, 이준호의 약혼녀로 알려진 이현지, 이준호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에릭현입니다.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절차 신문에는 이준영 군과 그의 어머니 이미희 씨만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기소장과 증인 77명의 리스트 등을 전달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두 피고인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으며 법정 출석 기피를 신청한 나머지 피고인 5명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이준현의 변호를 맡은 제이슨 박 변호사는 이 씨가 뉘우치지 않아서 무죄를 주장한 것은 아니고 조지아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소형이 종신형이기 때문에 일단 무죄를 주장한 것이라며 현재 피고인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폭발로 인해 무려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갈수록 배터리 폭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불량 배터리 수입 및 유통을 규제할 연방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뉴욕시 소방당국은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를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을 공지하고 나서며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를 충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침대 및 소파와 같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 물질 옆에서 충전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또 충전기 시스템이 주택 입구를 막고 있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탈출하기 힘들어져 충전기 위치 선정 또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자택이 아닌 지역 내에 위치한 전기자전거 충전소 또는 전기자전거 상점에 대한 화재 및 안전이 우려될 경우 민원 전화 311로 신고하고 과열을 목격할 시 911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267건의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가 급증한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무려 1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전년 사망자 6명 대비 3배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뉴욕시 의원들과 소방당국은 값싼 불량 배터리 사용이 화재의 원인이라며 안전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은 배터리의 판매를 금지하고 피해 보상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했으며 뉴욕시형 아파트 등에 안전한 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타주에서 유입되는 불량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이 꾸준히 이어지며 뉴욕시 당국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소비자 안전 표준을 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교통체증이 일상이 되어버린 뉴욕시에서는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를 이용한 배달업이 급증하는 추세로 현재 약 6만 5천여 배달원이 전기자전거 및 스쿠터를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전거 및 스쿠터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당 $650에 달하는 안전이 검증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보다 값싼 배터리를 사용하려는 배달원이 많다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라 카바나 뉴욕시 소방국장은 연방법으로 불량 배터리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 및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한번 폭발하면 대피할 겨를이 없을 만큼 빠르고 광범위한 폭발로 이어져 사망률과 위험률이 높아 매우 치명적입니다. 이 같은 폭발 사고는 뉴욕시 전체에서 어퍼 맨해튼과 퀸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강추위 속에서도 뉴욕시 로어 맨해튼 연방정부 건물 앞에는 망명 신청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들은 ID NYC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추위에 맞서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이에 뉴욕시 당국은 ID NYC는 노동허가 및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받는 것과 무관하다며 오해 해소에 나섰습니다. 정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 신분증인 ID NYC를 발급받기 위해 강추위 속에서 밤새 줄을 서서 고생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취업에는 ID NYC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망명 신청자들은 해당 카드를 취득하면 일자리를 얻고 이루 및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믿고 강추위 속에서도 밤새 줄을 서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강추위 속에 로어 맨해튼 딘스트리트 3에비뉴 인근에 위치한 페더럴 플라자 건물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ID NYC 카드 발급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로어 맨해튼 보럼힐에 위치한 해당 연방 건물은 직접 방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망명 신청자 인파가 몰린 것입니다. ID NYC는 취업과 관련된 자격이나 신분을 보장하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뉴욕시 사회복지부는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ID NYC 카드 발급이 노동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공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화요일부터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4개의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1,900명의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금 조치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이 주변 주택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배를 누르고 구걸하는데 이는 아이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 지원을 위한 재정부터 이들을 관리, 보호하는 일까지 떠안으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메인주 법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 용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는 쉐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 결정을 유예했습니다. 미카엘라 머피 판사는 벨로스 장관은 해당 명령을 내릴 당시 불확실한 법적 환경에 직면해 있었다며 연방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판결 효과와 적용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제한 명령을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예하고 대법원 판결 후 30일 이내에 관련 결정을 수정해 철회 또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3월 5일 예정된 메인주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출마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앞서 벨로스 장관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메인주에서도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명문대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입 요건에서 제외되어 온 SAT 등 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재개를 검토하면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예일대와 커넬, 브라운 등 아이빌리그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SAT, 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학은 올 상반기에는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하버드대에 소속된 연구기관 오퍼튜니티 인사이츠는 보고서에서 SAT와 ACT 점수가 대학에서의 학업 성공에 대해 상당한 예측력을 갖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많은 대학에서 중단된 시험 점수 제출이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선 및 총선거의 해를 맞아 한인 1.5세와 2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인 정치력 신장 단체가 한인 선출직 후보들 지원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인 민주당 팩 단체인 코리안 아메리칸 for Organizing 펀드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코리안 아메리칸 for 힐러리, 코리안 아메리칸 for 바이든 등의 이름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단체는 현재 한인 민주당 의원 증원과 현직 한인 의원 지지, 그리고 재선 보장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 동부를 기반으로 하는 펀드는 연방 차원의 활동을 통해 그동안 앤디 킴, 메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 등을 공식 지지해왔으며 올해 선거를 앞두고 남가주에서 연방 하원에 출마한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학교 무료 급식 수혜 대상을 종전 연방 빈고선 200% 미만에서 224%, 즉 67,200달러 미만의 가정에 속한 학생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무료 급식 수혜 대상 확대 조치는 올 가을 시작하는 2024-2025 학년도부터 적용되며 공립학교는 물론 역대 처음으로 사립학교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주지사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주 전역에 5만 명 이상의 학생이 무료 급식 혜택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2-2023 학년도 기준으로 뉴저지 학생 약 34만 2천여 명이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